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드리고 있죠. 왜 우리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드렸냐? 다른 것보다 보통주 자본 비율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 대출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대출 나가는 거 줄이고 자본을 더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해요. 우리은행. 또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틀로 봐서 우리금융이요.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이 났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은행의 현황, 그리고 건전성이 어떻게 악화가 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금융지주에서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경고했었던 보통주 자본 비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보통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4대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보면은 우리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하나금융은 13%를 넘긴 상황인데 우리금융만 아직도 12%대에 머물고 있다. 왜 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는 기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4월 25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나올 텐데 저 12%에서 극적으로 성장해서 13%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만일 가능하더라도요. 그것은 실적 개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 보통주 자본 비율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건전성을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죠. 지금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관세가 유예되고 중국의 채권 공격과 일본의 채권 매도가 있기 때문이죠. 관세도 주구장창 유예가 될 수 있느냐? 90일 유예로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세를 할 것인지 계속 협상에 들어가고 있죠. 관세를 무조건 때린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미국의 달러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지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도 달러가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매수에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통주 자본 비율도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만큼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은행의 상황이다. 그런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금을 확보하고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 확보가 잘 되고 있느냐? 근데 금융지주들이 자본 확보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은행들이 예대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실적 장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대 금리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모든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우리 금융 빼고는 그렇죠.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에 역성장이 전망이 된다. 내용을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물론 이거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신한이나 하나금융도 약 9% 정도의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의 예상 순이익만 전년 대비 12.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문제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잔액마저 줄이고 있었죠. 대출 잔액을 줄이는 이유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대출을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자기 자본도 줄어들고 또 내준 대출에서 연체라든가 부실채권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수익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건전성을 챙기기 위해서 수익성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출 조금 줄여가지고 이익이 줄었다기보다는 손실 처리 비용이라든가 혹은 대선 충당금 적립 이런 식으로 나갈 돈이 많았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건전성 부분을 따져봤을 때 다른 4대 은행이나 혹은 농협 포함해서 5대 은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했냐, 그 관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지난해 부실채권을 3.7조나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많이 하면은 손실이 늘어나는 대신에 건전성도 같이 올라가죠. 연체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매각했냐? 1번은 하나은행이죠. 우리은행은 두 번째로 부실채권을 매각을 많이 했다. 즉 손실 감소하고서라도 건전성을 챙긴 거죠.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전성이 좋지 않으니까. 기업 자금 대출금 역시 하나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이 2등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은 부실채권을 이렇게 많이 매각을 했으면 건전성이 좀 나아졌을까요? 자, 건전성 지표를 봤을 때 신한은행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자, NPL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에요. 5개 단계 중에서 하위 3개 단계,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3개의 단계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면서 건전성 악화 지표 중에 하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농협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14%포인트, 우리는 0.06%포인트, 하나 0.03%포인트, 국민은행 0.01%포인트가 올랐다. 즉 농협 다음으로 높죠.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거고, 반대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유지를 했으니까 건전성 지표가 으뜸이 됐다. 그러니까 부실채권도 두 번째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하나은행 다음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상승폭은 농협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무수익 여신. 무수익 여신 규모는 KB가 가장 많이 늘어나죠. 전년 대비 23.1%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18.09%가 증가하면서 부실채권을 엄청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NPL 비율은 농협 다음, 무수익 여신 비율은 KB금융 다음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저것 바젤3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기준들이 적용이 될 텐데 5대 은행 또는 4대 은행 중에서 건전성은 가장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보통주 자본 비율은 가장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정리한 부실채권 중에 태반이 기업대출이죠. 기업대출 그렇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기업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기업만 안 좋냐? 주담대 지금 쪼이고 있죠. 주담대 쪼이면은 가계부채 건전성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계부채가 건전하게 증가한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생산성 없는 곳에 몰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가계대출 줄이기만 하면은, 특히 주담대 위주로 줄이기만 하면은 주택시장이 바로 침체됐었죠. 그러면서 경매도 작년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작년 4분기를 넘어서는 지표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럼 거기서까지 건전성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금 확보라든가 혹은 대출을 통한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손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중에 세게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된 부당대출만 우리은행에서 2,300억이 나왔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횡령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게 뭐예요? 성과 내는 직원들한테 더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방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이 동양이나 ABL 생명을 인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금융의 이익 구조가 은행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금융 지주들보다 은행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분산해 보겠다. 그래서 매각되는 곳 중에서도 순이익이 괜찮다고 하는 동양이나 ABL 생명을 매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금융의 건전성 지표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형식으로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인수 증자가 문제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증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 돈을 왜 쏟아 부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싸게 산 만큼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은 자본 확보의 의미가 있어요. 건전성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죠. 즉 싸게 사서 그만큼 투자하니까 결국은 또이또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증자해가지고 괜찮을 것이냐? 물론 저번에 보험사 영상에서 올린 그런 보험사들보다는 괜찮지만, 자, 동양생명의 킥스 비율은 155.5%로 전년 대비 37.9%나 전년 대비 37.9%포인트나 급락했다. 근데 권고치가 150%니까 겨우 넘어선 상황이죠. 또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 요거 기본 자본 킥스 비율 바뀌는 지표죠. 50에서 7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66%로 이 역시 37.1%포인트나 급락했다. 즉 턱걸이 수준인데 문제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소리죠.
ABL 생명 어때요? 킥스 비율이 186%에서 160.6%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것도 권고치의 턱걸이 가까운 수준이죠. 더 핵심적으로는 기본 자본 킥스 비율 이게 54.5%까지 낮아졌어요. 6천억 싸게 사가지고 6천억 증자해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은행 외적으로 해서 적자가 늘어난다면 은행 의존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매각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유휴 부동산 매각 공고 현황을 보면은 KB 비수도권에서 7건. 왜냐면 비수도권은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신한은행 수도권 1건, 비수도권 1건. 하나은행 없죠? 근데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만 12건이다. 비수도권도 1건. 지방은 떨어져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탄탄하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매각하려고 할까요? 수도권 시장이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탄한 여론이 있을 때 지금 빨리 팔아치우려고 한다든가. 물론 그 역시 쉽지 않지만. 아니면은 정말 자금이 없어가지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한다. 물론 유휴 부동산이 알짜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으면은 부동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매각을 한다면은 저것은 자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도 줄이고 있죠. 특히 요즘에 가장 위험한 대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담대도 주담대지만 전세죠. 왜? 5월부터 전세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전만큼 보증도 안 해주죠. 10%는 은행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냈다? 아파트들만 대출을 해주겠다. 왜냐면은 그럴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적은데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깡통전세 나니까 아예 대출도 안 해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 앞으로 위험한 대출이면 위험한 대출일수록 더 안 내줄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이 부실채권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까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출들은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안 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 은행들 실적 잔치한다더니 우리 금융만 역성장이 났다. 실적 잔치에 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자금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부실 채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대 금리 차는 커지더라도 역성장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4대 은행들과 다르게 보통주 자본 비율이 기준치 미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죠. 저걸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을 해야 돼요. 대출을 많이 내주면 자본 확충이 될까요? 오히려 예금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대출을 줄여가는 것. 소극적으로는 대출 규제나 혹은 위험한 대출을 안 내주는 것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갚아가는 걸로 확충하는 정도.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관세 90일밖에 안 밀었어요. 갑자기 환율이 다시 찍기 시작하면은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럴 땐 대출 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금을 억지로 확충하기에는 지금은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험사 인수 역시 은행에 치중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치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이 나머지를 지원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낮아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인수 이야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건전성이 괜찮았던 동양생명과 ABL 생명이 금감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인수 임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인수 임박이 됐는데 킥스 비율이 거의 턱걸이 수준까지 급락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싸게 산 게 아니라 돈을 계속 퍼부어줘야 하는 돈 먹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인수해가지고 실적 개선은 되겠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죠. 언발에 오줌 누우면은 따뜻하니까 일단 높지만 그만큼 젖었기 때문에 더 크게 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 경영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유휴 부동산 매각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알짜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 수도권 이쪽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는요.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쪼이고 있죠. 위험 대출은 앞으로 점점 더 안 내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들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건전성 관리를 강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건전성 관리를 강하게 들어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쪼일 것이다. 우리은행이 망한다. 우리은행 예금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5대 은행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을 필두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보증 비율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은행 부담을 늘리고 있죠. 대출 쉽게 내주겠어요? 기업 대출 건전성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출 받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제가 대출 회수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회수도 얼마 안 있어서 올 거예요. 왜냐면 건전성이 터지고 역성장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이어서 건설 시장이나 혹은 금융 시장까지 어떤 여파들이 번져갈까요? 그러니까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소리다. 요구불 예금이 줄어들고 이 낮은 실질금리에다가 예금금리 더 내려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금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